자, 어제 엑스포 그 유치 실패에 대해서 아주 빠른 시간, 10시간 만에 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오전 12시쯤 이 용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포 실패는 자신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상보다 큰 표차로 떨어진 것은 정부의 애척이 이렇게 빗나갔다라는 걸 시인을 했고 국민 앞에 설명을 했어요. 자, 빨리 이렇게 한 것은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오판을 해가지고 이걸 마치 가능성이 있을 것처럼 국민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의문이고, 또 하나는 엑스포를 유치한다고 2022년 예산이 2,516억, 또 사실상 윤 정권 들어 편성한 올해 예산은 3,228억을 썼습니다. 합쳐서 5,744억을 썼어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엑스포 유치에 내몰려서 기업 총수들이 엑스포를 유치한다고 뭐 고성을 빌리니부터 현대차를 갖다 놓니, 그리고 전 세계에 자신들의 영업망을 가동하니 하면서 다 이 정권 출범 이후 2년 동안 내몰려 온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이 한국이 이렇게 올인을 하고 건국 이래 이런 큰 표차로 패배했다, 박빙이라더니 어떻게 이렇게 크게 질 수 있는가, 또 도대체 표 계산을 어떻게 했길래 예측이 이만큼 빗나갔나. 자,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언론사들이 그냥 추정해서 집계한 게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 실제로 집계한 이 상황판에 근거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외교부 관계자들도 하나같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왜 이리 됐는지 모르겠다, 예상보다 너무 크게 졌다. 그래서 외교부에 따르면 비밀 전자투표의 특성상 사전에 표심 점검이 힘들었다, 우리 측을 지지한다 했다가 이탈한 표가 많다 이러지만은 이런 큰 행사를 유치전을 벌인 게 처음도 아니고 결국은 상대방의 말을 믿고 그랬다라는 그런 것은 핑계거리에 불과하고, 사우디가 돈을 수조원 뿌리면서 접근할 때 우리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답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만의 독특한 이런 대응 전략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보면 그 10년 전에 나왔던 싸이의 강남스타일 그 노래, 반기문의 기후 관련 설명, 전체적으로 이 엑스포 유치와 관련되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도 부족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정부가 대통령이 나서 이렇게 긴급하게 사과한 부분은 지나치게 과도하게 결과를 낙관했다가 정부의 정보력과 외교력이 도마에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 계산을 완전히 아전인수격으로 했어요. 한국이 사우디에 비해서 자본력이 부족하다 했지만 한국도 지금 예산만 해도 5,744억 정부 예산, 기업 예산까지 하면 1조가 넘는 돈을 썼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국무총리실 산하의 유치위원회를 조금 늦게 꾸렸지만은 시간은 충분했고요. 윤이 지난 6월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프레젠테이션 주자로 나섰고, 윤 스스로가 대국민 담화에서 자기가 96개국의 정상과 150차례 만났고 수십 개국 정상과는 직접 통화도 했다, 저희들이 민간에서 접촉하면서 느꼈던 입장에 예측이 많이 빗나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도네시아, 동남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도 가고, 인도의 주요 20개국 G20 회의도 가고, 미국의 유엔 청회도 가고, 다자 국제회의에 갈 수 있는 한 다 갔죠. 그래서 60여 차례의 양자 회담을 열었어요. 그래서 한 달 안에 가장 많은 정상회담을 했다고 기네스북에 신청할 생각이다, 이런 말까지도 했고, 미국의 아페크, 영국 국빈 방문, 그리고 프랑스 엑스포 행사를 방문하면서 엑스포 유치를 국가 최대 과제로 몰고 갔기 때문에 여기에 더 부담이 커졌다는 거예요. 올해 예산 3,228억, 작년 예산 2,516억, 자, 이게 들어갔고, 그리고 대통령 한덕수 총리, 그리고 민간 유치위원장인 최태원 SK 회장
등 기업 관계자가 509일 동안 이동한 거리가 2천만 킬로로 지구 495바퀴라고 총리실이 밝혔어요. 그럼 그렇게 열심히 뛰고도 이렇게 엉망이었냐? 사실 이 일에 대한 실무 책임은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 대통령실 산하의 미래전략기획관실, 여기에 장승민이가 이 역할을 맡고 있지요. 자, 여기에 보도가 계속 긍정적이어서 냉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장승민이 기업을 위주로 지나치게 엑스포에 끌어들였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 오늘 그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좀 들은 게 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준조세 형태로 기업을 갖다가 접촉해서 끌어내고 그 사이에 여러 잡음이 기업에서 나왔던 일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대감을 많이 높였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면서 이 외교부의 위성락 전 주로 대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외 공간이 신경망처럼 얽혀있는 외교부의 판세 분석을 대통령이 좀 더 믿고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지나치게 잦은 해외 순방을 하면서 엑스포 핑계를 댔는데 일국 1표 방식으로 뛰어드는 이번 엑스포 투표 성격을 잘 모르고 지금 상황을 오판했다. 자, 이 정도면 좀 심각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예요. 자, 상대방의 외교적 발언을 근거로 낙관적인 판세를 분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도 있고, 엑스포 올인 분위기를 윤이 미래전략기획관실 등의 보고를 통해서 미리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도 기업도 누구도 이 상황이 제대로 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객관적인 보고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통령 총리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182개국 정상 대다수를 만날 정도로 유치에 집중하면서 희망적 사고가 현실을 덮어버렸다. 그래서 개최지 몇 달을 앞두고 일부 인사들이 초근접 역전 말을 했고, 유치 국교섭 일선에서는 아직 한국 표가 훨씬 부족하다는 보수적인 보고를 올렸는데, 정부 고위층에서는 왜 사기를 꺾느냐고 질책성 보고가 나왔고, 그래서 이 같은 분위기에서 민간 유치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면서 판세를 오판했고, 민간 유치는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90, 한국이 70 정도 얻고 이탈리아가 10표, 부동표가 10표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투표에서 이탈리아 표와 부동표를 갖고 오면 근소하게 승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보면 이길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이 정도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투표를 했던 나라는 165개국으로 지금 추산되는데, 이 나라 중에서 한국이 최소 50, 최대 60 정도를 얻고 이태리가 한 24표 정도 얻으면 이걸 모아가지고 이길 수 있다. 사실 이 계산을 하더라도 과반수에 해당되는 83표가 되기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게 참으로 비상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빙이라고 보고한 그런 자들이 문책을 받을 거다. 당연히 이제 미래전략기획관실이라는 것은 없어질 거고, 심지어 이 외교부 장관 박진도 지금 문책성 경질을 당할 가능성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한덕수 총리도 경질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참에 대통령실 개편도 이루어지고 내각 개편도 대대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기업들은 쫄아서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쏘가리에 들어갔다.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는 일에 기업들이 내몰렸고, 지금 글로벌 경영 역량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은 헛소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이 너무 컸다. 특히 경기 침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등 이 경영에
지극히 불투명한 요소들이 있어서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총수를 비롯해서 대기업 대부분이 엑스포 유치에 역량이 집중됐고, 가성비로 보자면 너무 비싼 티켓을 끊었고, 그 많은 출장비를 대고 총수나 CEO들이 꼭 가야 되나 싶은 곳도 있었는데, 굳이 의미를 찾자면 그때 만난 장관이나 총리와 연락망을 갖추면 나중에 사업할 때 사기꾼한테 당하지는 않을 수 있을 정도다. 근데 기업이 더 열심히 뛰지 않았다라는 비난이 들어올까봐 걱정이다. 그리고 지금 엑스포 후폭풍에 여당의 근심이 지금 PK 지역에서 인심이 이반할까봐 걱정이고, 윤도 지금 장악력에 타격이 생겼고, 깔끔하게 처음부터 유치 실패는 예상한 결과라고 정리한 이탈리아하고는 다르게 정부도 기업도 결국은 오판을 크게 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놓고 가다 보니까 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밀어붙였는데, 이 정권 들어서 기업과 용산 사이에 지나치게 밀착되는 관계들이 사적인 이런 관계 형성으로도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그런 사적인 관계 형성에서 여러 가지 오판할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일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사적인 권력과 기업 간의 관계 형성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해서 듣길 바랍니다. 이 최대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국가의 어떤 냉정한 판단보다는 기업과 권력 간의 사적인 관계 형성에 집중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 정권이 미천이 드러나버린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거냐. 가장 중요한 것은 윤 정권의 수준과 미천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잘 판단하기 바랍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 Yeah 가바후스 700 너의 소유주 Revolution Yeah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